일종의 짤이라고 하죠. 그 시바견 짤도 올렸잖아요.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올렸는데 당의 일에는 나는 네. 관심이 없고 관여 안 한다 했는데 미친 듯이 관여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준석 대표처럼 사람들 열받게 하는 재주는 상당하네요. 그럼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청한 가처분 신문이 오는 14일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무대응 전략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도 여기서 본인이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말려드는 건 본인이거든요. 지금 뭐 공격하는 쪽은 이준석 대표고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정말 최대한 말을 가려야 본인의 입장에서는 데미지도 최소화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메시지 관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결국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뜨고 나자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한 건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권성동에서 정진석으로 바통 터치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바톤 터치가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진석 부의장이 사실은 본인이 안 맞겠다고 여러 번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도 과거에 아시겠지만 이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 대표하고 이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본인이 맡으면 이준석 자리를 뺏으려 했다라는 그 오해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지금 2달 정도나 벌써 대표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당의 혼란이 네. 계속 가니까 바톤 터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즉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제 비대위를 체제로 갔는데 네. 이 당헌 당규를 개정했으니 문제가 없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는 14일 날,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오늘이 되겠죠. 오늘 이제 이 가처분 심리가 열리는데 하필 전에 같은 판결을 했던 황정수 판사인가요? 그분한테 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비대위 이거 무효다 또는 당헌 개정 해봤자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판사한테 그렇죠. 갔는데 네. 갖고 당내 율사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뭐 그래도 당헌을 개정했는데 당원을 명백하게. 개정해도 그 예를 들자면 최재형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네. 주변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소급 적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시거든요. 우리가 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했지만 어찌 됐거나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을 박탈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소급 적용의 문제라든지 기존의 판사 황정수 판사가 했던 그 결정문의 논리를 봤을 때는 네.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인용이 될 경우에 대한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플랜을 뭐 지도부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위 체제는 여기서 뭐 그만두고 이제 네. 직무대행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나 최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으셨던 때처럼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아니 비상 상황에 대해서 그때 황정수 판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원내대표는 아직 직을 수행하고 있다. 네. 근데 원내대표도 사퇴했잖아요, 지금. 예.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비대위마저 무효화시키면 네. 정말로 비상 상황 아닌가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판사가 경우, 비상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를 좀 빨리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저런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당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뽑으려고 하는 거고 아마 당에서 이준석 대표 신문기를 좀 밀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빨리 뽑은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 지금 그 소급 적용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당원을 개정하고 나서 지금 상황을 딱 보면 원내대표도 없고 네. 지도부도 다 없고 그리고 그 뭐죠? 지금 뭐 당원권이 정해져 있는 대표 아무 역할도 못하는 대표가 저기 멀리 서 있고 최고의 한 명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비상인가요, 아닌가요? 저희가 보기엔 비상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 소급을 안 한다 해도 현재 상황은 네. 비상이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 당원 당규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판사가 그런 우리 이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원내대표가 있으니 네. 그냥 나머지만 몇 명 새로 임명해서 하면 된다라고 네. 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편 이제 비대위원 인선에는 친윤계는 좀 뒤로 물러서고 중도적 성향 인사들을 올리거나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최재형 의원을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고사를 했고 어떤 분들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대구의 삼선의 김상훈 의원님하고 저기 경남의 재선인 정점식 의원님이 원내에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외에서는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하셨던 김병민 당협위원장 광진갑인가요? 당협위원장이 하는 걸로 저희는 일단 취재를 했고요. 네. 일단 비대위원 원내와 원외의 비율은 한 반반 정도로 맞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유이동 의원이라든가 네. 최재형 의원이라든가 네. 이 비윤계 의원들한테 뭔가 들어와 달라 했는데 네. 고사를 했다 그래요? 왜 고사한 겁니까? 비윤계 의원들은 이 비대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신들이 들어가면 그 또한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좀 중도적인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물어봐도 네. 이 아싸리판에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라는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비대위가 평소 같으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리겠지만 지금은 꼭 그렇게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뭐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도 네. 어쨌든 같은 당의 당원이면 아니 자기가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걸 다 고사해버리고 당은 아예 망가져라 나는 모르겠다 이게 맞는 태도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압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설득을 네. 하시고 도와달라. 예. 이거 지금 아니면 뭐 언제 도와주겠느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난 이 비대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글쎄 윤핵관 물러가라 했으면 윤핵관들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자기들이 가서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그럼 친윤계들도 굳이 여기 좀 친윤계들이 보여요 제 눈에도. 근데 굳이 여기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 친윤계 의원마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권성동 대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우리가 만든 문제 아니냐. 우리도 우리 덫에 걸렸다라고 네. 하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새 비대위원장이 확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종의 짤이라고 하죠. 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뭐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떤 인터넷 강사가 저는 알아요. 아신다고? 네, 한국지리 일타 강사님입니다. 예. 아 지리 네. 강사. 아 네.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올렸는데 네. 이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정치 당무와는 떨어져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을 하니까 이런 걸 올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너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당의 일에는 나는 네. 관심이 없고 네. 관여 안 한다 했는데 예. 실제로는 미친 듯이 관여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참 이준석 대표 참 사람들 열받게 하는 재주는 상당하네요. 그럼요. 제가 볼 때 거기 아주 네. 거의 전문가입니다. 그 시바견 그 짤도 올렸잖아요. 시바견 짤도 올렸죠. 예. 그거는 또 뭔가요? 다 어디서 올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짤들을 어떻게 좀 예. 수집을 하시는가 봐요. 뭐 그 내용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뭐 네. 이런 건데요.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로 이제 위원장을 맡으니까 이런 걸 네. 올리면서 욕심에 맡은 것 같다라는 뜻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는 상대방은 다 개로 보나요? 왜 다 개죠? 양두구육도 개고기고 여기도 개고 사람을 개로 봅니까? 그 부분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상당히 기분 되게 나쁜 일이에요. 그럼요.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정말 개에다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는 뭔가요 그럼? 자기는 양이에요? 양머리 달고 지금 다니시는 건가요? 본인만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니 같아요. 예. 이게 정치가 아무리 상대를 공격한다 해도 네. 어느 정도 예의와 금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준석 대표를 뭐 상대방을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해서 도발을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가 처음 한두 번은 먹히지만 나중에 가면 주변에 우군들 다 떨어져 나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 좀 해도 너무한가 싶은데 그래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네.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 뭐 못 만날 일이 뭐 있느냐 누구든 만날 수 있다 맞습니다. 했다가 네.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준석 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이제 너랑은 더 이상 거래 없다 아. 이런 뜻일까요? 일단 뭐 저렇게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계속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저런 뭐 좀 모욕적인 짤을 올리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긴 그렇지만 뭐 정치인인데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정치는 왔다 갔다 예, 하죠. 다시 뭐 어떤 뭐 대교가 생길지도 모르고 네. 또 차가 또 싱싱 지나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하도 공격을 하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화가 한 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예. 초성이나 달고 와서 해라 아,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또 이준석 그 대표와 가까운 뭐 신인규 전 예. 부대변인가요?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했어. 당신은 대표 한번 해봤냐? 예. 어? 예. 노원 나가면 이준석 절반밖에 못 얻은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지우고 물려받아서 5선이나 해놓고 야 이거 아주 공격이 뭐 화려해요. 완전 콩가루 네. 집안 아니에요? 이건 콩가루입니다. 이건 뭐 누가 변명할 필요도 없이 콩가루. 이렇게까지 당 내에서 뭐 친이 친박 예전에 많이 공격하고 서로 진짜 죽일 듯이 공천 경쟁하고 네. 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급하게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될 당시 그러니까 작년 한 중반까지만 해도 네네.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위원장이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요. 좋았고 막 이준석 대표 되고 나서 막 껴안고 막 서로 네. 막 또 축하해주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정진석 위원장이 이 대표 엄호해 준 적도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가 멀어지고 그 이준석 대표가 막 총을 난사하다 보니까 네. 정진석 위원장도 얻어맞죠. 그 총이 여러 번 얻어맞았죠. 네.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이거 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고 완전 육모방망이로 얻어맞았잖아요. 철퇴로 맞으셨죠.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이 정진석 위원장이 죄를 지고 말로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한마디 근엄하게 한마디 했다가 그렇죠. 웬만하면 같이 싸워서는 안 되는 분 같아요. 네. 근데 네.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는 건 네. 진짜 집권 여당의 정말 치욕 같은 일이에요. 정말 그만해야 돼요. 글쎄 네. 말이에요. 이게 참 눈살 찌푸려지는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그래도 이준석 대표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또 책도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책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봐야 될 거고. 또 그쵸. 이상한 내용 담겨 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각되더라도 문구가 어떻게 기각되는지도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현재 상황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기각을 한다면 그건 사실은 이 대표가 내용적으로는 이긴 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각되느냐도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뭐 당이 이렇게까지 더 놔주기에는 판사가 생각해도 이거 잘못하면 정말 인용하면 당이 완전 망가지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기각할 수도 있는데 기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냥 비대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전당대회로 가는 어. 거고. 그럼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마 점점 시야에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계속 우리는 말은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사라졌어요. 처음에 이준석 계속 대표가 떠든다. 물러날 때 사람들이 사라질 것 같다라고 네. 많이 예상을 했고 사실은 보통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사라지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예. 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브랜드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예. 좋든 싫든. 근데 이렇게 한번 혹시나 기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경찰 지금 그 조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물론 이 법리상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처벌은 기소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네. 만일에 성상납은 사실이지만이라는 내용이 붙으면 예.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윤리위 징계가 또
또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생기죠. 예, 그 부분을 사실 가장 이준석 쪽에서나 아니면 그다음에 친윤 쪽에서는 바라고 이준석 쪽에서는 좀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뭐 껄끄러워하는 부분이겠죠. 아니, 예. 그게 사실은 정치 생명에 거의 치명타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처벌은 못하지만 죄는 사실이다. 이거 완전 예.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뭐 사실은 뭐 난사 문자가 공개된 이후 네.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네. 정치 탄압이라고 할 또 충분한 정치 탄압이에요? 근거가 있죠.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손잡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탄압받는 사람끼리 그렇지. 이 탄압이라고. 이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동맹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 이거는 순전히 저희가 그냥 예상으로 한 거지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뭐 농담이죠. 실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거야. 네, 네.